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느 정도 물려받은 재력이 없으면,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들 합니다. 하다못해 대학 입시에서도 조부모님의 재력과 부모님의 정보력, 자녀의 순종이라는 합이 맞아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제너럴레트의 송강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과 성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설거지와 신문 배달을 하며 공부했고 20여 년 만에 500만 불 스튜레탑을 수상하는 중견 기업을 키워냈는데요.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와 성실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송강호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GN그룹의 송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실함과 강한 의지, 뚝심으로 무일푼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는 얘기죠? 좀 부끄럽습니다. 예. 네, 쑥스러워하시는데 아니 영화배우 송강호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인사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한 번씩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흔한 이름도 아닌데 말이죠. 예. 고향도 예, 같으시다면서요? 고향도 부산입니다. 예. 부산 예, 두 분 다 그렇군요. 지금 GN그룹의 대표신데 예. 설립한 지 23년 된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요? 예, 저희는 가정용 의료기, 그리고 남녀 요식음 치료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23년 된 회사인데 안에 보니까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회사 규모가 처음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커진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직원 2명으로 시작했고 예. 지금은 저희 직원이 30명이고 대리점이 500군데 500군데요? 예, 판매원이 5,000명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예. 5천 명의 그 가족의 예.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네요. 예. 그 사실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표님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매출이 늘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옛날부터 일본 쪽에 그 KF94 마스크를 수출했고 KF94 마스크 예, 예. 처음에 수출하셨나요? 2009년도에 수출했습니다. 1,000만 장을. 그때 예. 신종플루 당시에 신종플루 있을 때. 예. 1,000만 장이요? 예. 근데 한국에는 시장 규모가 별로 없을 때인데 네네. 예, 일본에 수출하고 그다음 메르스 사스 때도 저희들이 마스크를 수출했고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지 항균 스프레이를 그때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처음에 터지고 나서 마스크 대란 입고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시장을 선점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제품도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예. 계속 생산 라인도 저희 투자했어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네.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회사 매출에서 실감을 하신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회사가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고 건강을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지금 다른 분들 어려운데 불구하고 저희들 매출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 2배 정도. 2배씩 성장을 예, 하는 회사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 대표가 되셨습니다만 송강호 대표 원래는 뭐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려고 취업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니까 부산 상고를 나왔습니다. 예. 그 상고를 오면 취업이 되니까 저희는 제가 첫 직장이 인천 부천에 네. 공장에서 자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자재과에서.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 상고면 명문 아닙니까? 예. 그 취업은 그냥 뭐 어디든지 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계속 일을 안 하시고 중간에 유학을 가셨어요? 저는 배움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본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본어 학원. 예. 그래서 문법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하신 분이 일본에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예. 고학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일본을 유학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다. 몇 살 때 가셨어요?
그때가 24살 때. 24살 때 가가지고 진짜 무일푼으로 가신 거예요? 예,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조금 모은 돈이 조금 있어서 비행기 타고 네. 무일푼으로 가서 그 일본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벌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저는 처음에 말도 못하고 가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3년을 했습니다. 3년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루에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매일 했습니다. 예. 매일매일이요? 그럼 돈이 좀 많이 벌리나요? 좀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일본 학원 다닐 때는 무지각 무결석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일본에 가서 대학에 입학하게 저는 2년 되셨어요? 동안 어학 코스를 말을 못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어학 코스를 배우고 이제 3년째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3년. 예. 3년째. 2년 동안 하고. 예. 이야, 그 참 설거지를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뭐 손이 매일 퉁퉁 부으셨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은 워낙 그 라면집이라서 손님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세제가 워낙 강력하니까 세제 계속 물에 담겨 있으니까 손 껍질이 벗겨지고 계속 이 손이 부은 상태니까 계속 그렇죠. 제가 또 키가 큰 상태니까 일본 세면대가 또 낮아요. 그래서 구부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잤죠. 예. 고무장갑 안 끼시나요?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 끼다가 안 끼다가 하죠. 이게 어떨 때는 벗어서 거의 안 끼고 합니다. 제가. 예. 6시간, 7시간을 그냥 물에다 손 담그고 하면은 그게 당해낼 수가 없을 텐데 그 정도셨군요. 그래서 결국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어떤 걸 공부하려고 저는 이제 입학하셨나요? 그때 일본이 한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15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알면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학부의 산업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니혼대학 경제학부에 입학을 하셨어요. 진짜 어렵게 돈 벌어서 준비하셨을 그만큼 입학했을 때 너무나 기쁘셨을 것 같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래도 그 시절에도 역시 고졸보다는 대졸이 성공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27에 대학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참 말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갈 때도 나는 나중에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 거야 이런 목표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일본을 간 목적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남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삼성도 그렇고 일본 기술 초기에 다 배웠어. 우리 현대자동차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저도 일본에 가서 91년도에 배우면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대학 생활도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다니셨어요? 저희는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가끔씩은 집에 생활비를 제가 보내줘야 됐습니다. 아니 고학생이 지금 고학을 하면서 일본 유학 중에 집안 생활비를 그래서 또 제가 공부를 학비로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신문 배달을 또 하게 돼서 이게 접시답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제가 욕감에 사기 때문에 신문 배달은 대학이 동경에 있었기 때문에 동경에서 신문 배달 하루에 2번 합니다. 새벽에 1번 하고 오후에도 1번 하고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배달하고 학교로 가고 또 어떨 때는 수업이 오후에 있을 때도 신문 배달 오후에 하고 다시 또 수업 듣고 이런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공강 시간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공부하고 뭐 저기 과제도 하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때 잠깐 또 신문 배달하시고. 그러니까 그 수강 신청을 잘해야 되죠. 아니 신문 배달 해가지고 사실 그게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일본에는 옛날에 저희 그때는 신문 장학생식으로 해서 신문 배달이 일반 대졸 신입 사원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일본에서도 그때는 신문 배달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저도 3년 동안 신문 배달 했지만은 이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새벽에 배달하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한국에는 신문을 아침만 배달하는데 일본은 오전 오후 2번 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니지 신문이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가 제일 신문이 큰 회사인데 마이니지 신문은 좀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배달을 하라도
이렇게 간격을 많이 두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조금 다른 신문사보다 힘들죠. 예.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또 저 월급 더 받으려고 이 대배라는 걸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뭔가요? 그 신문이 일본은 한국과 달리 매일 신문을 발행합니다. 예. 일요일도 신문을 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역을 제가 대신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쉬는 날 그 신문 배달원 대신에 돌리기 때문에 전 구역을 예를 들어서 강남구 전 구역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던 지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 구역을 이거 저희 자전거로 신문 배달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제가 한국 사람이 일본 주소라든지 일본 사람 이름 다 외우고 가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배달로 뭐라도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 동네는 다 꿰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한 번씩 일본에 아르라고 갔을 때도 제가 가보면 주소만 보고 다 알고. 거기가 어느 동네예요? 저 지오다고 혹시 동경돔 실내 야구장 있는지 아세요? 네네네. 그 근처입니다. 예. 그쪽은 완전히 예. 내 지역, 내 구역이었군요. 예. 일본 천황이 사는 네. 지역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주소만 보면. 그렇군요. 예. 이 니혼대학에서도 송강호 대표님처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이 또 있었을까요? 그 교수님이나 동기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는 워낙 성격이 남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수업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배달하더라도 100% 수업했고 열심히 네. 다녔습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되게 저를 보고 좀 좋아했습니다. 예. 좀 독하다는 소리 그런 들으셨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놀지 않고 그냥 일하고 아르바이트만 공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다니셨으면 뭐 가령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제가 27에 입학했기 때문에 네. 일본 대학생들은 21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대학생 어울리는 시간이 조금 그게 좀 제 대학생활이 안타까워. 나이가 6살 정도 차이 나니까. 예. 그렇지만 몇 소수는 만났는데 네. 그래서 유학도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죠. 예. 즐기지는 못하셨나요? 즐기지 못했습니다. 예. 참 신문 배달하면서 대학 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정말 지칠만도 한데 그 잘 버티셨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저 일본 6년 동안 생활하셨죠? 아까 접시 닦기 하고 신문 배달 네. 했으니까. 예. 근데 대개 보면 아르바이트를 외국에 살 때는 다 했다고 하지만은 저같이 한 군데서 이렇게 설거지만 3년 하고 신문 배달 3년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몇 개월 못 버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본에서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동하지 않고 학원에 계속 하면 거기 주인도 감동을 합니다. 그럼 급여도 많이 올려주고. 그게 저희 비결 중에 하나죠. 성실 일본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성실하니까 주인 믿을만하니까. 예, 일본 사람들은 좀 길게 보거든요. 예. 길게 보고 판단하니까. 그 힘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뭔가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일 그렇죠. 것 저희가 같아요. 워낙 어릴 때 못 살아가지고 저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노후에는 또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너무 가난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일 좀 가난해서 서러웠던 경험 같은 게 저희는 어릴 생각나십니까? 때 뭐 부모님이 계속 저를 새빵살이 했으니까 매 연탄 걱정, 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또 밥을 못 먹고 뭐 그냥 제가 부산 때 또 태권도 선수를 했는데 예, 죽을 먹고 또 태권도 시합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 이게 저는 그 나이가 들면은 절대 이런 걸 저 자식한테는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태권도 시합 나가려면은 사실 뭐 고기를 먹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죽을 먹고 나가셨다고 하니까 참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6년 동안에 이제 일본 생활을 마치고 유학을 다녀오셔서는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그 유학하면서도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방학 때부터 계속 한국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96년에 유통의 시대라 해가지고 그때 뭐 마트 할인점 백화점 유행할 때 그래서 지백화점에서 사업 모집한 데서 비행기를 타고 입사 지원하고 또 면접 보고 일본 밖으로 들어간다니까 회장님이 감동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면접 보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가 들어오고 싶은 그 부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다려주겠다. 예. 정말 사장님 눈에 쏙 들은 건데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계속. 제가 들어가고 싶은 그 해외 상품 개발시 무역팀입니다. 네네. 그 들어갔는데 96년도 들어갔는데 97년도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통업계나 건설업계나 전부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예. 수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환율이 폭등하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됐는데 저는 회사에서 좀 인정해 줬지만은 인사가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저 꿈은 항상 이 어떤 사업과 무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다시 무역 관계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유학하고 어렵게 취업했는데 IMF가 바로 오는 바람에 바로 또 회사를 옮기셨네요. 예. 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지백화점에 임원이 새로운 어떤 해외 무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몇 년 후에? 예, 몇 년 후에. 한참 지난 후에? 한 2년 지나서 왔습니다. 예. 예. 아니 많고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을 텐데 하필 우리 송강호 대표님한테 연락을 왜 하셨을까요? 뭐 임원들이나 회사에서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사마에 가다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강렬한 인상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셈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유통업계 처음으로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홋카이도 가서 생태를 수입하고 미국에 가서 오렌지 수입해서 저희 지백화점은 그렇게 대형 백화점 아니기 때문에 점포수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 물량 수입해서 대량으로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에 판매하고 지백화점에는 저렴한 가격대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해다가 납품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군요. 처음에 뭐 생태도 수입하시고 또 뭘 또 수입을 하셨어요? 오렌지도 수입하고 체리도 수입하고 이랬습니다. 예. 잘 되든가요? 그런데 이게 참 생물이라는 게 시세가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날은 시세가 올라가지만 어떤 날은 시세가 폭락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손실도 보고 또 이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돈도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되게 좀 실망 많으셨을 것 실망하고 같은데. 고난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소위 이제 대박을 터뜨리셨어요. 네. 제가 일본에 간 유학 간 목적이 일본의 경제를 배우면은 한국 갔을 때 남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항상 일본에서 히트시는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KBS에서 생로병사 때 반신욕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그때 반신욕 욕조고가 워낙 히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직접 수입해가지고 홈쇼핑에 납품했어. 그걸 처음 수입하셨어요? 예. 그 반신욕 열풍이 정말 대단했었죠. 예, KBS에서 그때 생로병사에서. 예. 저도 반신욕조 그때 샀는데 반신욕조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몇만 개 많이 팔았습니다. 예. 물건이 조달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게 또 한국에서도 생산되고 중국에 수입하면서 안 했지만 최초에는 물량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난 게 이게 제가 저희 집에 저 이거 2번이나 샀는데 그 군고구마 냄비를 처음 수입하신 분이세요? 예, 냄비 밑에 구멍이 뚫려서. 맞아요, 직화 냄비. 예,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군고구마 아저씨가 없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군고구마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야, 이게 뭐 한 집 걸러 한 집은 다 있었습니다. 저는 홈쇼핑 고구마 방송할 때 어떨 때 고구마를 다 냄비를 끼워줬습니다. 예. 300만 개 이상 판매됐습니다. 300만 개요? 예. 인터넷에서 최고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언제 1위 상품이 고구마 냄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저희 집에 안 보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덕션에는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흐름에 가스레인지만 되기 때문에 인덕션 해가 어떤 고장 났다는 소리 이게 이게 범랑 재질은 구멍에 또 가스불이 올라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러네요. 굉장히 그 물건을 보는 안목이나 센스가 높으십니다. 그 겨울에 요즘 또 필수품이 됐는데 붙이는 핫팩도 처음에 수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쓰는 흔드는 핫팩이 있었는데 붙이는 핫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 쪽에 제가 또 라인이 있으니까 붙이는 핫팩을 수입해서 인터넷에서 데이트 쳤습니다. 예. 이야,
이게 뭐 무슨 촬영 현장이나 이런데 아니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겨울에 필수품이거든요. 이게 호주머니 넣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속옷에 붙여서 하는 게 아주 편리하니까 워낙 인기 좋았습니다. 저도 겨울에 야외에서 혹시 뭐 중계차 타고 이럴 일 있으면 배, 등 이런 데 붙이고 그 방송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히트 상품들을 많이 내셨으면은 뭐 굉장히 갑자기 불을 그냥 한순간에 이루셨겠어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환경도 있었는데 이런 네. 히트 상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강남에 사옥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네. 참 강남의 사옥까지. 또 이제 사옥도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겠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기 그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름도 직접 우리 대표님이 지어주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옛날에 논현동 구사옥에 네. 저희 지하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었는데 크레용팝이라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초기에 일본에 진출시키는 작업을 제가 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엔터가 주업이 아니고 저희 임차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도와주려고 조금 일본의 투자자를 또 투자해주고 이런 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용팝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래 본명이 허리케인 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바이올렛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2011년쯤에. 그런데 그렇죠. 지진이 태풍불 때문에 허리케인 하면 쓰나미. 일본 진출할 때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친근감이 있는 크레용팝 이름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걸그룹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허리케인 팝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들 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크레용팝을 하자. 야, 이 네이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허리케인 팝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군요. 크레용팝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또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네네. 대표님 센스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마스크 얘기를 하셨어요. 마스크를 1000만 장씩 이렇게 수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 제품을 아마 유통을 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일본이 저희는 일본이 우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발달해서 경제 규모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만은 그 실버와 위생 쪽에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최고 앞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원래부터 마스크를 워낙 착용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스크에 완전 관심이 많고 했는데 겨울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상대방한테 감기를 전염 안 한다고 마스크를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게 때문에 저도 한국에는 항사 때만 마스크가 팔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화가 발달했겠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저희는 2009년도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항균 스프레이를 계속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도하는 메르스 사스 때로 계속 수출했었고 기업이셨어요. 이제 유통을 하시다가 이제 생산으로 이제 또 전환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 금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는 다 투자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 특허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또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첫 제조 상품이 엄청난 또 히트 상품이 됐다고 하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하게 되시면은 약국이나 편의점에 보면 저희 제품이 다 깔려 있습니다. 7천만 병이 판매되었습니다. 7천만 병이나. 소매가로 계산하면은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됩니다. 그 가글 제품인 거죠? 이거를 마케팅 처음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일본하고 워낙 일본 바이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바이하고 저하고는 이 상품이 어떻겠냐면은 서로 기획을 해서 그 상품이 일본에서 아주 방판 쪽에서 비싸게 판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중화시키면 어떻겠냐 해서 일본하고 같이 해서 한국 공장을 찾아서 좀 경쟁력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또 특이하게 만들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을 뭐 3,000엔 하던 거를 1,000엔으로 낮춰서 파셨다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초기에는 좀 많이 안 나가다가 그 일본 파트너들이 계속 체험 행사와 시연 행사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주 수량이 많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뭐 7천만 병이 팔렸으면 진짜 엄청난 건데요. 그 후로도 이제 건강 관련 제품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고 계신데 앞으로 헬스케어 제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K-푸드, K-뷰티 상품을 다 취급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경쟁력 같은 것은 K-헬스케어다. 앞으로 고령화와 그리고 이
치료 시장보다는 예방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에 가정에서 항상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수면 시장도 큽니다. 그러니까 슬립테크 시장 네, 쭉 네. 관련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도전할 게 무궁무진하시겠네요. 예. 앞으로는 시장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23년 동안 이게 사업을 키워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목표를 크게 세우고 아주 또 세밀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저는 이제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성공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성공했던 방법이 뭐냐면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산다. 그게 보이지 않죠. 나중에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파워를 나타낸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뭐 사업을 하시면서 뭐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네. 위기도 있으셨을 텐데 위기 탈출 노하우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사람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의 신뢰를 항상 주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하면서 한 번도 저희는 급여를 늦게 준다든지 거래선 대금을 철저하게 빨리 준다든지 어떤 은행 이자를 철저하게 낸다든지 이런 신용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사업이라는 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한 번씩은 셀러리맨들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리맨들이 일정하게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워낙 기복이 심하니까 예. 아주 괴로운 나날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래도 신용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기 순간에도 이겨오실 수 있었다. 그 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 아까 신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뢰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아이템, 상품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오래 갑니다. 이게. 그리고 정보도 교류가 되고 상품이라는 건 수명이 요새 짧기 때문에 사람은 오래 유지가 되니까 상품은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있으면 정보도 빠릅니다. 이게 고급 정보라는 이런 정보도 사람 간에 친한 사람한테 고급 정보가 빨리 전달됩니다. 예. 영원한 대박 상품도 없고. 그렇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상품의 수명이 짧습니다. 예. 또 크게 되면 또 대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또 크다 보면 그런 어떤 부딪히니까 그래서 계속 틈새와 어떤 새로운 상품과 항상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예. 아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이 우리 송강호 대표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2, 제3의 송강호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함과 의지를 무기로 무일푼에서 사업가의 꿈을 이룬 지엔그룹 송강호 대표였습니다.